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이제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앞날을 예측하기는 아시다시피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이전보다도 영향력이 커진 심리 요인이라든가 또 네트워킹 효과로 인해서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절벽 효과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몰리는 유망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예측하기 참 힘든 시장들, 그중에서도 세계 산업 분야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그 이전에 앞서 이 헤드라인에 이 빌고로스에 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채권왕 빌고로스가 자신의 설립한 회사 핑코를 떠났다. 일각에서는 채권 신화의 종말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 네. 28일, 29일 날 그 현준회의에서 6년 동안 그 유지했던 양적 완화 정책, 테이퍼링 종료 앞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료가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 빌그로스 우리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의 그 증시 거품과 관련해서 1차 논쟁이 주식의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 하는 워렌 버핏과 채권의 그 달인이라 하는 빌그로스 간의 논쟁이 있었죠. 네. 이때의 그 버핏이 주식이 유망하다. 그다음에 빌고로스는 역시 전형적으로 채권이 유망하다 했는데요. 사실상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가 훼손됐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 올해 루비니 비관론자에 이어서 빌고로스가 앞으로 그 채권에 관련돼 있으신 분인데요. 앞으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주식이 유망하다 하는 입장으로 돌연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 입장에서는 무슨 심정의 그 변화가 있는가? 왜냐하면 워낙 예측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빌그로스의 그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들이 높았었는데요. 마침내 이번에 빌그로스 하면 생각나는데 핑코거든요. 네. 핑코에서 떠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상징적 의미에다 또 이 빌그로스가 운영하는 자금이 굉장히 고객들이 아주 오랫동안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상 빌그로스가 떠난다 하니까 여기에 그 채권 시장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그 소속을 떠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심리적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펀더멘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부분이니까 통화정책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에서 다시 기속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채권 시장에 요동치는 부분이 빌그로스가 핑코를 떠났다 해서 미국의 금리가 많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우는 좀 이런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빌고로스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다 보니까 그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먼저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 산업 환경 어떤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이제 재료가 무재료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제가 이렇게 발굴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유망 산업의 소위 뉴머니들, 기존에 이제 돈이 있었던 것보다는 새롭게 들어가는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외로 세계 유망 산업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사실 유망 산업이 보겠다면 질서적인 측면이 먼저 검토되거든요. 왜냐하면 질서에 잘 대응하는 이런 기업들이 유망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반드시 세계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증층적인 세계 경제 질서, 증층적인 세계 산업 환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고착 정도에 따라서 위기 이전부터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보통 스탠다드형 경제 질서, 스탠다드형 산업 환경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기 이후에 소위 뉴 노멀, 뉴 앱노멀로 또 뉴 뉴트럴로 표시되는 지금 이렇게 금융위기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스탠다드형 질서처럼 고착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소위 젤리형 상태, 소위 넌 시스템 상태, 시스템이 없는 상태 이런 질서를 보통 불안한 그 젤리형 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존의 스탠다드형 질서라든가 또 금융위의 새로운 그 질서에 대해서 사람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기존 질서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네. 이걸 2012년 1월 달에 열었었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 반대돼서 디스토피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스토피아 현상도 상당히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산업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이라든가 유막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탠다드형, 젤형 산업 환경, 디스토피아 산업 환경 이것이 위기 이후의 증증적 산업 환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세계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산업 분야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 여건이 바뀌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든 그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수급 여건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 환경이니까 주체는 뭐 지금이야 뭐 소비자도 같은 주체겠습니다는 아무래도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적인 그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네. 가장 뚜렷한 게 모든 것이 보이는 사가 됐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07년에 미국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스티브 잡스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네. 물건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모든 것을 당신 손아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의 모바일폰 아니겠습니까? 모바일폰 보면 두들기면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애플 가격이 주식 가격이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지금 뭐 엄청 높아졌어요. 예. 그때 좀 그 얘기를 믿고 좀 투자했으면 돈 벌었다 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뒤늦게 많이 후회를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증강현실입니다. 네. 그럼 모든 것이 정보가 공유화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아주 비이성적인 창의 이런 부분이 세계의 가치를 산업을 주도해가는 모습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 그런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아마 지금 세계 산업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이렇게 특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두가 이렇게 제품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모습처럼 1년 전에도 모든 게 아주 여러 가지처럼 경쟁하다가 1년 후에 순이익이 반토막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항상 뭐냐 라이프 사이클 짧아지는 상태에서는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신제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부가치를 통해서 경쟁의 우위 요소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 경쟁의 우위 요소를 계속해서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발업체들은 어떨까 했을 때는 역시 후발업체들도 선도 기업가만큼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각종 기업 문화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역시 나름대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사실 선발 기업과 경쟁력을 격차를 벌어지는 것을 줄이려는 노력도 기업 측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후발 기업장이 어차피 선돌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에서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선발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가 내버려두는 이런 것을 같이 찾아가는 모습이 생존력으로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융합이라든가 글로벌도 오히려 후발 업체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선발 업체들은 리쇼링 정책에 의해서 본국으로 가고 후발 업체들은 선발 업체들이 글로벌화해서 남겨있는 것, 떠나가면서 남겨있는 것. 그런 부분을 M&A를 통해서 사실상 나름대로의 그 생존 전략, 이걸 이제 다각화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각화 전략을 하는 것도 지금의 세계 산업 환경에서 공급 측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시청자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원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공급 측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크게 보면 눈여겨볼 필요가, 투자 관점에서 눈여겨볼 네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이 산업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유, 이 수급 여건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여건의 큰 변화, 여기서도 많은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제는 이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품들이 이게 눈안에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차별화를 지향한다. 차별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이렇게 기업들이 공급할 걸 이렇게 살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시 공급층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 고차별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고부 가치를 지향하면 가치가 높으니까 프라이스 가격을 높게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양측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업도 경쟁에 있기 위해서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입니다. 밸류가 아니라 가격 파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는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세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PB 서비스 받을 때 내가 가격을 안 지불한다 하는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안 지불한다는 공짜 심리가 이렇게 이율 배반적이라 그러죠. 한편에는 가치를 높은 걸 지향하면서 가치를 높은 걸 지향하면 이게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프라이스, 가격도 높게 지불해야 되는데요. 가치는 높게 지향하지만 가격은 공짜로 하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짜 역설이다. 그러면 공짜가 확산되면 반드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봤죠. 이게 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어지고 산업 근간이 흔들어지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이렇게 고부 가치를 지향하는데 가격은 안 지불하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의 갑을 관계에서 보면은 소비자가 더 갑의 위치가 되고 기업들은 을의 위치가 되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곤혹을 당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급 여건에 따른 세계 산업 환경 변화. 자,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서 이 수급 여건 외에 또 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도 하나씩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산업의 그 트렌드라든가 산업 환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요 공급자인 기업과 그다음에 수요자인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측면이 다양하게 복합적인 요인이 다양해서 산업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의 트렌드를 만든다 이렇게 볼 때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법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산업할 땐 규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 자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지금의 금융위의 새로운 트렌드, 돈이 몰려가는 유방 산업을 만드는 여러 가지 복합적 기준을 보면 우리의 규제에 해당되는, 그래서 항상 뭐냐, 산업을 얘기할 때 규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법규적인 측면이 얼마큼 중요한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갈 때 국내 산업 환경이 못 쫓아가는 요인 중에 큰 요인이 얼만큼 심한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금융위의 정치법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좋았다는 것은 산업의 트렌드를 만들 때 정책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면 세계 산업 환경의 트렌드가 국내 기업들이 못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국회의원분들이 오늘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의회라든가 정책 당국이 만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자국의 이익이 강조되는, 글로벌 이익보다는 강조되는 이런 자국 산업의 보호주의, 그 대표적인 게 제조업의 일회용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되고요.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자산 가격이 이렇게 뭐 높다, 뭐 테이퍼링이 정제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성장이 저성장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산 가격은 높은데 돈의 힘에서 자산 가격이 높지만 얼굴에 해당되는 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성장과 자산 가격 고가격이 만약에 테이퍼링 이후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시각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까 하는 측면이 사실 세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저성장이라는 것은 수혜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세계경제 저성장 문제, 또 불균형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균형 문제는 시장이 완전히 양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득층과 아주 저소득층과 양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업 환경에서 유망산업을 반드시 있는 데만 지향하는 것이 유망산업 아니거든요. 밑에 액층도 빈곤층도 시장이 넓으면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도 유망산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 측면에서도 이런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간단히 중요한 내용이긴 했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역시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측면에서 지금 유망산업이 아주 빨리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형의 가치들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짜문화도 네. 바로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세계 산업 환경에서 유망산업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할 때 한꺼번에 확실히 날린다 하는 뭐 이렇게 정보를 확실히 날린다 하는 게 국내 광고에서 있었습니다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가 뭔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부각을 거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혁신, 융합, 융통합, 그다음에 창조 이런 부분이 지금 산업 자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네. 산업 밖에서도 이렇게 금융위에 새로운 유망산업을 만들 때 주변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뭐 수급 여건뿐만이 아니고요. 정치, 법규, 거시경제, 사회문화, 기술 측면 여러 가지 분야별 요인 때문에 지금 변하고 있는 만큼 이 세계 산업의 어떤 구조 역시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흐름이요. 예. 그렇죠. 예, 수급 여건이 바뀌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바뀌는 그 요인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는 그걸 통합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산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금융위기에 모바일 뭐 이런 것에 대변되는 소위 증강현실 산업들 이것이 가장 큰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망산업의 이 증강현실 산업도 상당히 진화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세계 각국들이 선진국 신흥국과 관계없이 첨단 기술 업종을 국부 창출에 가장 주력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세계 산업 구조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3, 4년 후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망산업으로 부각된다 해서 한번 3, 4년서부터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 이 알파라이징 업종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돼서 지금 유망산업으로 3, 4년 전에 투자했던 그리고 또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투자했던 이런 업종들이 지금은 세계에 가장 돈이 빨려 들어가는 유망산업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 빈곤층 넘었습니다. 빈곤층이요. 세계 인구의 중에서 지금 70억 정도인데요. 하루에 8달러 및 주거비는 2달러 밑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보면 8달러는 10,000원 밑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비 포함해서 이걸 빈곤층 베이스 오브 이코노믹 그 피라미드 요 BOP 계층인데요. 요 BOP 계층이 70억인 게 70억, 70%, 49억 명이거든요. 이 시장 유명할수록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탕으로 는 BOP 비즈니스, 빈곤층 비즈니스가 지금 가장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 기존 질서의 반작용으로 유토피아에 반대해서 디스토피아 현상이 산업 환경 요인인데요. 디스토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토피아와 관련된 업종들이 바로 루디멘터리 산업이다. 이 루디멘터리 산업은 우리가 환경공학의 산업 폐기물을 리사이클하는 문제, 세월호 문제에서 안전사고 문제, 안전사고도 그 사고 문제에서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위험이 남에 따라서 이거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사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작용 측면에서 디스토피아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루디멘터리 산업 이런 것이 지금 강하게 부각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월가 보면 이러한 국부 창출 산업에서 IT 업종들, 그 다음에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 업종들, 그 다음에 BOP 비즈니스 업종들, 리드메트리 산업들 업종들 이것이 미국의 그 증시에서 보면 강하게 지금 금융위에 돈을 버는 업종으로 지금 편입돼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안전 관련된, 보안 관련된 산업들이 그 산업도 커지고 얼만큼 있고 지금 커졌습니까? 그죠?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자,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유막 산업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존 산업 간의 융합과 통합도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융합 통합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형성돼 있죠. 왜냐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고 큰 시장으로 볼 때는 그리고 서로가 정보 격차가 줄어들었죠.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정보 격차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사람이 사실 유연해졌습니다.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내가 국현인데 어떤 뭐 이전에 뭐 내가 국현인데 어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주 수평적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책 당국과 국민들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국민들과 아주 수평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러면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항감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평적 사회이기 때문에 머지가 될 수 있는 이 업종 간의 컨버전서 소위
수렴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세계 경제의 하나의 큰 트렌드가 형성되는데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컨버전을 통해서 생산성 제고한다든가 비용 절감하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위험상 매출만 증대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점 통폐합, 인력 통폐합해서 비용 절감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런 컨버전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 업종 간의 컨버전스 융통한 문제가 부각되는 문제다 이렇게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업종 간의 융통합. 자, 내가 제조업을 했는데 진행자께서 제조업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걸 버릴 것이냐? 버리는 데는 지금은 루디멘터리 산업에서 버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업이 청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경쟁력을 올리는 제조업의 새로운 활기를 보여주는 소위 IT 업종이라든가 각종 서비스 업종과 다시 활기를 부르는 네. 이런 컨버전스 통해서 기업이 새롭게 생존 전략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 업종과 이 산업 간의 컨버전스, 우리로 얘기하면 창조경제에서 융통합 이런 문제가 지금은 금융위기의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다.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경쟁이 싫다고 해서 자 나는 요것만 규모를 축소시켜서 운영한다 하면 굉장히 빨리 도태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도태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 분류를 이렇게 통해서 네. 경쟁의 생존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변화 속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많이 태동이 되는 만큼 우리 기업인들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네, 지금 이제 진행돼 주셨기 때문에 네. 뭐 우리 기업인들이란가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위기에 이런 업종들 오늘 시간이 관계해서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해서 말씀드렸으면 하나하나 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산업 트렌드를 좀 빨리 이렇게 좀 읽을 필요가 있다. 또 한국도 지금 뭐 삼성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는 네. 기업들이 이런 업종을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제도가 막연하게 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회 입법이 아무리 기업이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법 부분이 마련되지 못할 때는 기업이 그 필요성을 대해서 경영계획을 다 짜더라도 국회에서 발목 잡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경쟁이 빨라가고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가는 상태에서 오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데거든요. 네. 국회의원분들 제발 경제법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 삼성전자도 작년 3분기에 10조입니다. 지금 4조입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개월 이상 동안 국회 입법을 제로로 해가지고 봉급 들어온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갖다 드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금융위기의 세계 산업 환경에 한국이 결국 기업들이 도태되고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주력인 한국 기업들이 네. 도태되면 한국 경제는 추락한다. 다른 고사하고 한국 경제는 추락한다 하는 것을 세계 금융위기에 나타나는 유망 산업을 통해서 한번 네.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세계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는지 또 유망 산업에 쏠리는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